안녕하세요.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오전 2시 49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2월에 방송 공지를 통해서 1월부터는 이렇게 PC로 방송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재료 방송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좀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제가 휴대폰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2년간 했었죠. 그래서 한 500개 정도 올렸었고, 방송의 폼은 이랬었죠. 훈훈이픽,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추천 종목 결과, 어떻게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는지 또는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지표 분석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보고 재료 분석을 통해서 어떤 관심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를 통해서 수급 분석을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을 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공부하는데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사실 주식 공부를 하루에 3, 40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방송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부담을 좀 덜 갖기 위해서 뉴스 재료 방송으로, 사실 이건 좀 간단하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물론 뉴스가 한 10개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개에 대한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거는 1시간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표 분석, 재료 분석, 수급 분석, 차트 분석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자주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뉴스와 관심 종목 방송으로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뭐 테마는 사실 10개 이상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개 정도로 저는 테마와 업종을 좀 줄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 테마당 한 5개, 6개 종목 정도 있겠죠. 그래서 한 30개 종목 이내로, 어쨌든 2000개 종목 중에서 상승할 만한 30개 종목 이내로 좀 줄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방송을 보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고, 그다음에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줄여드려죠. 한 5개 종목으로 그 주에 오를 만한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도 좋은 종목들 5개 종목 정도 선정을 해드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은 제가 26번째 방송까지 했는데 약 한 80% 정도 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5개 종목 중에 4개 종목은 급등을 한다는 거고,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3%, 많게는 일주일간 한 4, 50% 정도 급등한 종목들도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씩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부자들 파트너십 등급에서는 매수 매도 단톡방을 제가 설 지나고 1월 25일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주식 스터디 12기도 현재 모집 중인데 고정 댓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공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지금 한 240분 정도 계시고요. 주식 스터디 12기 같은 경우는 건대 입구에 있는 북카페 세모,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세모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올라와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어도 6개월 정도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제가 30분 동안 한 거를 다시 하려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재료 종목 방송을 한 주 2회에서 3회 정도 요일을 정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는 MTS로만 하기 때문에 사실 HTS를 지금 깔긴 깔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주가 HTS 깔았거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물론 뭐 이거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날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조금 굉장히 버벅될 수 있다라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MTS 폰으로만 공부도 하고요. 폰으로만 매매를 합니다. 100% 매매를 폰으로만 2년간 해왔고, 2년간 제가 매매한 종목은 뭐 1000종목 이상이 되겠죠. 근데 모두 다 폰으로 매매해도 충분히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왔다. 그리고 그렇게 폰으로 MTS에 제공된 정보로만 공부를 해도 400개 방송에서 약 한 뭐 2000개 종목 이상 70% 이상 급등을 적준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HTS를 쓰셔도 되지만, 특히나 저 같은 직장인들은 뭐 MTS로만 봐도 충분하다는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1월 달에는 뭐 여기 써 있는 거는 3,900이 정도 써 있는데, 무상증자를 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도 한 1,800만 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삼솔홈데코, 에코바이오, 그다음 NEW, 알체라. 물론 알체라는 24%까지 올라갔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자동 매매 기능을 이용해서 약 4% 정도만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의 매일 수익을 내고는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절대 섣부르게 시초가 매수라든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거래일 중에서 장이 좋은 3, 4일 정도만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 그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란 말씀도 제가 주식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리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이번 주식 12기에서 좀 강조드릴 부분은 제가 이것도 물론 주식 10기서부터 조금씩 언급은 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스탑로스 기능입니다. 어떤 모든 핸드폰이나 모든 HTS에도 있는 기능인데요. 미리 목표가를 설정해서 거기다 매도를 걸어놓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장점은 분봉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분봉을 보고서 내가 직접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심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특히나 이렇게 알체라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어저께 다 돌파를 했고 NEW 같은 경우도 체결이 됐고 모아 데이터도 체결이 됐는데 제가 최근에 매매하는 매매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들 중에 한 70%는 이렇게 자동 매도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목표가를 설정해서 저항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는 방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인이면서도 6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죠. 아예 볼 시간이 없어요. 장중에는 MTS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매매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점심시간에 확인을 하거나 화장실 갈 때 잠깐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도 충분하다. 내가 직장인 투자자임에도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도 주식 스터디 12기에도 좀 담으려고 좀 많이 지금 방송을 그 강의하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강, 2강, 2강으로 나눠지고요. 각 강의마다 3시간씩 강의를 해서 총 6시간 강의를 하고 있고요. 1강에서는 상승 종목 찾는 방법,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저는 어떤 주식책도 본 적이 없고 주식 방송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개 한 세네 개 정도 참고는 했지만 제가 꾸준히 보는 방송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강의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딴 거를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분석이나 매매법 같은 경우도 지지 저항 이동 평균선만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강의보다도 쉽다라고 자신하고 있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한 달에 2, 3천만 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시드머니를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라고 봤을 때 어쨌든 한 달에 10%에서 20%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뭐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너십 회원 등급은 전용방 만들겠다는 말 아까 드렸었고요. 멤버십 같은 경우는 많이 구독을 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제가 목표가하고 이 업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저항점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보통은 스탑로스를 이용하는 기능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저항점에다가 이제 뭐 매도 기능을 넣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뭐 체결이 되거나 뭐 이런 방식. 대신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해야지만 2차 목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돌파에 실패하게 되면은 하락이나 급락이 나온다는 것들도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유튜브 멤버십 방송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복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종목을 말했으면은 그 5종목 중에서 4종목 이상 보통 상승을 하는데 그 4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얼만큼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다면 그 하락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스터디 1기부터 12기가 모여있는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주식 공부방을 수료를 하시면은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뭐 AI 챗봇 관련된 주라든지 이렇게 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줄 미리 이제 공유를 해드렸었고 공유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제가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관심 목록을 좀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결과 좀 빠르게 살펴보면은 제가 1월 7일에 재테크 강의를 토요일 날 진행을 했고요. 건대입구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그거를 촬영을 해서 1월 8일 일요일에 올렸었죠.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3개 섹터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탑다운을 선호하기 때문에 섹터나 업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죠. 당연히 이 섹터를 지지하는 거는 재료가 되겠죠. 이 재료가 중장기 재료, 한 달짜리 재료인지 2달짜리 재료인지 시장에서 강한 재료인지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날은 제가 3가지 섹터를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AI 챗봇 관련된 주, 그다음에 UAE2주, 그다음에 UAM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드론 공격이 있었잖아요. 이 관련된 주,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김기현 씨 관련된 국민의힘 경선 관련된 주, 이 3가지 섹터를 말씀드렸고 총 7개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동그라미까지 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중에 강의 후에 이렇게 바로 코콤처럼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드론 관련된 종목도 있었고
한컴미드처럼 11%가 상승한 종목도 있었고요. 대신에 이런 한컴미드 같은 종목은 분봉 매매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동 매매 기능을 이용해서 약 5%라도 저항 가격에 매도를 걸어놨어야지 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었습니다. 베셀 같은 경우는 가장 적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음봉이 아닌 3% 상승으로 했고요. 시초가 대비해서 3%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이 상승률을 책정하는 기준은 시초가 대비입니다. 제가 방송을 만약에 8일 날 했으면은 9일 시초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란 날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했었던 GPT 관련된 종목이죠. AI 챗봇 관련된 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월 7일 토요일 강의 이후에 32%가 상승을 했고요. 어제도 3%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23%가 상승을 했고 무려 7거래일 동안 23% 상승한 거니까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 거기다가 현재 시혜가 8% 상승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급등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김지현 씨 같은 경우는 나경원 씨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20% 상승을 했고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도 제가 매매한 것도 공유해드렸었죠. 20%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김기현 씨 관련된 주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 대비해서는 한 35%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50%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월 7일 이렇게 공개된 유튜브 방송 누구든지 다 보실 수 있는 방송이었고요. 그 중에서 4개가 20% 이상 급등을 했다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그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는 재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료 방송을 하는 거고요. 물론 저는 시수 제재차라고 제가 주식 강의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시장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테마주도 매매에서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같이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일 어떤 테마를 하건 간에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최근에 나스닥이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은 당연히 테마의 성공률도 높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매매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장이 좋은 날만 미국 증시가 올라가거나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장이 좋은 날 최소한 우리나라 증시가 횡보하고 있을 때만 매매를 하는 또는 강력한 재료가 나왔을 때 주도주 섹터가 형성이 됐을 때만 매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오늘자 기준으로 그러면 도대체 다 하락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하락론자들은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결국 인디안 기후제랑 똑같죠. 비가 언젠가 오겠죠. 그러니까 하락도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9거래일 동안 지금 지수가 거의 한 8%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8% 올랐다는 건 개별 종목은 20, 30%씩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하락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이 하락이 2300에서 그치냐 또는 2200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하지만 저는 2000이 깨지거나 뭐 굉장히 글로벌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300은 지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수를 굳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걸 볼 필요 없이 제가 항상 스스로 지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재 날짜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이 말씀도 드렸었죠. 제가 1월 초부터 1월 4일부터 단타하기 상당히 좋다는 근거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상승 장악형 이렇게 양봉이 떴은 이런 이 날에도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뭐 지수를 5일선을 돌파하면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좋게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도 또 이렇게 지수가 2%나 급등하는 흐름 이렇게 할 때도 또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도 단타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또 1월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12월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 또 되돌림 비율에 대해서 3,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이동평균선 저항을 돌파할 때마다 상당히 지수가 좋은 차트로 가고 있다. 겁먹지 말고 테마주 하기도 상당히 좋은 때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드디어 음봉이 떴죠. 뭐 다행히도 20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아까 주식 공부방에 공유해 드렸었죠. 5일선 이탈 시에는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만약에 스윙으로 들고 있다면 저는 가능하면 스윙으로 들고 있을 장은 아니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락 추세 때는 스윙도 안 된다. 그때는 단타만 된다라는 말, 데이 트레이딩만 된다는 말씀 드렸었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자다 이러면은 그냥 모아가면 되죠. 애플이든 테슬라든 그냥 뭐 떨어질 때마다 뭐 신나게 모아가면 되죠. 그러면은 뭐 1년 뒤건 2년 뒤건 수익이 난다. 하지만 제가 주식 강의 때 항상 강조했던 말이 20대, 30대는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다가는 부자는 못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급등주들도 포트폴리오에 60% 정도는 담아놔야지 내가 그래도 한 달에 3, 40% 수익 내는 달도 있고 뭐 1년에 100% 수익 내는 달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시드머니가 늘지 언제 이렇게 분할 매수해가지고 모아가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1억 정도 있는 분들은 가능하죠. 그런 분들은 뭐 1년에 10%만 해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이지만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급등주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성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 제가 복리효과도 허상이라는 말씀도 여러 번 좀 차트를 통해서 좀 드렸었죠. 이제 복리표 보고서 결국에는 원금의 2배가 되려면 16년이 걸린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1년에 2%밖에 수익이 안 난다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옳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20, 30대 직장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급등주 또는 이렇게 테마주 매매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50%를 줄이고 20% 이탈을 하면은 100% 현금화하는 게 현재 장세에서는 하락 장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란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사실은 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강조해 드렸었죠.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유는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식 비중을 굉장히 줄여야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들고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다질지를 보고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제가 좀 전에 살펴보니까 더 빠졌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1%, 나스닥이 0.8% 보합. 그나마 나스닥이 좀 낮죠. 그래서 좀 그나마 다행인데 왜냐면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들도 대부분 코스닥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캡처한 건데 상승을 좀 하다가 미국 증시 밀리면서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어제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죠. 증시 최고가. 왜냐하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지수가 많이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는 좀 많이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워낙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22년에 하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유럽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별로 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고가 흐름이 나온 거죠. 구별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0.14% 보합세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별 의미가 없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안정세 1240원 괜찮은 상황이고요. 하락세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 시총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리게 되고 하락세에 접어들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도 밀릴 수밖에 없고 지수가 밀린다는 얘기는 테마주의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잘 지지하는지 만약에 걔네가 지지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뭐 배터리 기업이라도 좀 지수를 지지해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인터넷 기업이라도 지수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지가 안 됐을 때는 지수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때는 테마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부분 12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죠. 현재도 지금 고점까지 거의 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750 해서 한 2700, 2800 정도 고점에 와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 지점에서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되겠죠. 오늘 내일 또는 이번 주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3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다만 설날 연휴 그다음에 춘절과 같은 휴장일이 길 때는 당연히 현금 변동성, 현금을 찾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한 게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역사적인 데이터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만 지수가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잘 버텨주게 된다면은 2400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돌파가 되면 한 2500까지는 저는 일단은 상반기에서는 상방을 보고 있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가서 예측을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뭐 하반기까지 예측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때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빅스지수는 19포인트, 제가 빅스지수 같은 경우는 한 25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티코 나물지수도 큰 이슈 없고요. 비트코인이 보시는 것처럼 4거래일 동안 굉장히 급등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보합세로 가다가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비중을 줄일 때가 됐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스윙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일단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인데요. 천연가스가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 보니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최근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럽 증시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영국 증시가 급등이 나온 거는 천연가스가 안정세를 찾았고 급락을 했기 때문인데, 웬일인지 천연가스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천연가스 관련된 주 한두 종목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수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다라는 말씀 보시면 되고, 어쨌든 천연가스 흐름도 내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인버스도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차트를 볼 수 안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장기 평선을 단기 평선이 뚫고 내려가는 흐름. 하지만 바닥은 여기죠, 바닥. 여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어쨌든 이 바닥은 깨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도 인버스가 급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나라도 최근에 9거래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볼게요. 지금 미국 증시도 저도 이제 항상 16개 섹터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빗썸과 빗썸과 그 가상화폐 거래소 어디죠? 제가 이제 업비트를 안 하니까, 업비트 같은 그런 이제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이제 가상화폐 세계 최대 가상화폐 상장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15%나 급등하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론 뭐 종가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장초에 좀 캡처한 거기 때문에 12시 47분에 캡처한 거예요. 그다음에 로블록스도 보시는 것처럼,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대장주죠. 미국에서 성장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1%나 급등하는 흐름. 그럼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오늘 무슨 종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셔야 되는데,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또는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덴트와 같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주 또는 NFT 관련된 주, 게임주까지도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테슬라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약했죠. 그래서 뭐 고점 대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5% 이상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가격을 좀 낮췄죠. 가격을 좀 낮추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뭐 좀 주문이 좀 느렸다, 이런 뭐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물론 종가는 확인해야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급등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전장들이 좀 약한 흐름인데, 전장들도 한번 튀어줄 수 있는 재료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질문도 조금 꼭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가장 강한 섹터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바로 대답을 못한다면은, 특히나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인데 바로 대답을 못한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섹터의 관심 종목 관리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최근에 가장 강했던 섹터죠. AI 챗봇, GPT 관련된 주인데요. 이건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은 끝났다 이제. 왜냐면 그 사실 GPT에 대해서 좀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AI 챗봇이 우리는 그냥 단순한 기능으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수를 했으니까 논문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후 협약에 대한 뭐 기후 협정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어요. 그럼 기후 협정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이렇게 만약에 네이버나 이렇게 구글에서 하면은 그 관련된 자료들만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는 AI가 딥러닝 합니다. 모든 자료들을 계속 딥러닝 학습을 해서 문장형, 서술형으로 말 그대로
간단한 리포트를 써서 나온다고 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검색 결과만을 보여주는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말 그대로 기후 협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에세이를 써주는 그런 방식으로 결과값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나오는 게 지금 현재 GPT, AI 챗봇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색 기술이 완전하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강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아까 픽 종목 중에 있었죠. 솔트룩스는 무려 80%가 상승을 했습니다. 80%. 지금 한 달 사이에 80%.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코난 테크놀로지도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오프레치 테크놀로지도 한 40% 상승을 했고, 알체라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매매했었던 종목인데, 알체라는 어제 27%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렇다가 그제죠. 그제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2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상따를 했었는데, 어제인 화요일에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한 17%, 장중한 때 한 24%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AI 챗봇 관련된 AI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메타버스까지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 사실 여기에 있는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섹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좀 가져온 건데, 이 종목들 중에서 눈 감고 아무 종목이나 지난주에 샀었다면 최소한 10% 이상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종목인가를 볼 때는 이 종목이 관리 종목 지정될 위험이 있는지, 또는 뭐 감자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상패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악재가 발행할 것만 재무제표나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테마라는 거죠. 테마고 재료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수급이라 함은 이렇게 많이 급등했다는 것 자체가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공부법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그 강의법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전에 AI 챗봇과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들 상당히 강했었죠. 최근에 모아 데이터라든지 뭐 줌 인터넷이나 이런 종목들. 이 같은 흐름인 성장주들 중에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것들은 당연히 2021년도에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사명을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는 글로벌 화두잖아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물론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하회하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이렇게 AI라든지 미래 기술이 각광받을 때는 당연히 메타버스 또는 NFT도 그동안에 조정을 받은 것들을 조정을 받은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급등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맥스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이렇게 재료도 발생을 했고요. 맥스 같은 경우는 시혜가도 이제 6.9%인데 어제도 11% 올랐는데 오늘도 시혜가가 6.9%예요. 그만큼 연속성 있는 재료란 얘기죠. 근데 이 재료가 언제 나왔냐면 보시는 것처럼, 물론 애플 VR 헤드셋 관련된 재료는 제가 작년에도 한 3번 정도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3번 정도 강의를 했었고, 관련된 주인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번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익도 많이 냈고요.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12월 달에 사실은 애플에서 VR 글라스를 좀 출시를 미루겠다라는 악재가 좀 발생을 해서 선의 시스템도 좀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MR 헤드셋을 조만간 공개한다. 이 MR 헤드셋이 뭐냐 보면은 VR과도 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리얼리티 프로라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출시한다고 이런 기사들이 좀 구체화되면서 계속 재료가 발생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 헤드셋은 VR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와도 관련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재료들이 최근에 이 재료로 인해서 급등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에 특히나 성장주들이 좀 급등하는 흐름. 아까도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밀리는데 나스닥, 성장주 기술주가 있는 나스닥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현재는 작년에 많이 하락했었던 성장주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냐? 내일은 일단은 제가 세 종목 정도를 추려드리면은,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시혜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초가 자체가 이제 VI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제외를 하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넥스트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한 40% 정도 올랐고, 또 시혜가가 이제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초보자 영역은 아니어서 패스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MP
MP 같은 경우는 2021년 아까 제가 말했었던 저도 한참 그때 방송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식 공부방에 있으신 분들은 이 당시에 여기에서 40~50% 수익 낸 분들 상당히 많았었죠. 뭐 덱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이 콘텐트 이런 것들로. 그래서 어쨌든 이 덱스터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메타버스 종목을 많이 추천을 했었잖아요. 뭐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 뭐 이런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 또 위적 스튜디오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한 종목이 MP였었고, MP도 저도 이제 매매를 많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가 2021년도 11월 달에 21,000원이었는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죠? 기간 조정은 약 1년 정도 받았고요. 기간 조정 충분하죠. 그리고 하락 추세였고 거기다가 가격 조정이 무려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4,000원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한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1년치 중에서 52주가 중에서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바로 어제. 그래서 오늘도 급등하는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재료도 받쳐주고 있고 뭐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상패 위험이 있는 것들만 걸르면 되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섹터도 봐야 되는데 섹터도 괜찮다. 시장 흐름도 오늘 나스닥이 보합세로만 종가 유지만 된다면은 괜찮다. 테마주하기엔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VR 관련된 주로 애플 글라스 관련된 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때 뭐 이럴 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제가 무조건 분할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고 또 상승하는 패턴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할 때 제가 모아가야 된다는 방송들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고 나서 애플 VR 글래스가 조금 출시가 미뤄졌다는 악재가 발생했을 때 장대 음봉 떴을 때도 제가 반드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모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다 회복을 했죠. 그러고 나서도 또 한번 밀어주는데 다시 한번 20선 돌파하면 네, 바이브 컴퍼니인데요.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카카오가 2대 주주입니다. 카카오가 지분 8.9%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성과 기술력을 일정 부분은 인정받았다는 거고 여기에 맞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종목들이 5분의 1 토막씩 난 종목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낙폭이 좀 적은 편이죠. 보시면은 약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하락한 거긴 하지만 보시면은 2021년 메타버스 장세 때 68,700원까지 갔다가 최저점 10월 달에 16,400원까지 갔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1년 동안 받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1년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수급이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재료들 최근에 나스닥 성장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뭐 애플 그 헤드셋 같은 재료도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특히나 바이브 컴퍼니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이제 보합세였습니다. 보합세. 보시는 것처럼 0.58% 상승에 그쳤었죠.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더 무겁긴 해요. 다른 종목은 뭐 1,000억대 이하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종목들이 5%, 10%씩 상승하는 메타버스 종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순환매가 돌다는 얘기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 메타버스 종목들이 10종목 이상 되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더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종목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안정성입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갭상승이 뛰었던 종목들은 급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좀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한 5, 6% 정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바이브 컴퍼니 선정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재료는 다보스 포럼인데 다보스 포럼이 지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이제 방문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나머지 이제 기업 총수들이 다보스 포럼에 지금 어제부터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이 재건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건 관련된 주들도 움직이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다우존스 빠진 거 얘기했잖아요. 가치주가 현재 약세입니다. 가치주 특히나 대형주들이 약세고 지금 뭐 이런 재건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성장주들보다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섹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묶여 있는 오히려 이제 같은 재료를 보더라도 뒷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부산 엑스포와 양자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재료를 보더라도 이런 것들에 이제 키워드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산 엑스포 관련된 주들은 물론 UAM 관련된 주들이 있죠. 드론 관련된 주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뭐
물론 뭐 최근에 좀 급등을 한 흐름이 있어서 이제 저는 이미 뭐 40~50%씩 상승한 종목들은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오른 양자기술 관련된 주들, 양자컴퓨터 관련된 주들을 좀 봐야겠다라고 봐서 가져온 종목들이 오티시스, 우리넷, 우리로, 코이버,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물론 어저께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바닥 대비해서는 약 한 30%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한 이틀 정도 남았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들도 내일까지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심 종목까지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다음 재료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뭐 위드 코로나는 사실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지금 언급되는 재료긴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16일에 나온 이 기사죠. 드디어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후에 처음으로 데이터를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감소세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화장품 관련된 주들도 급등할 수가 있는데 화장품 관련된 주들은 이미 기대감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특히나 마스크 해제와 화장품 주들은 굉장히 관련성이 높았죠. 하지만 오히려 마스크 해제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은 뭐 갭상승은 하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이 항공주, 여행사 관련된 주들은 작년에 뭐였죠? 적자였죠. 재작년에도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실적 회복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남아라든지 제주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신혼여행을 간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흑자 전환할 가능성,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주부터는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2분기, 3분기까지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특히나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종목까지도 좀 지정이 노란 풍선은 관리 종목 지정도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혹시라도 올해 무슨 뭐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면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들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티웨이 항공 예전에도 여러 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된 이 종목들에도 내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약 한 10개 정도 종목을 오늘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한 5개 섹터에 한 20개 종목에서 30개 종목 정도를 매일매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일을 정해서 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장세가 좋지 않아서 정규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오히려 그럴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그 유튜브 구독을 누르시면은 이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젊은 부자들 파트너십 회원 등급은 전용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까지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스터디 12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공부법을 좀 배우시면은 사실 초보자들이 배우기에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법만 알아도 굳이 뭐 차트 기법 같은 거 하나도 몰라도 충분히 지금 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그 수익 낸 인증들은 다 수많은 방송들에 공개된 방송들에 다 남겨놨기 때문에 과거의 방송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가 어쨌든 첫 방송이기 때문에 PC 버전으로 하는 첫 방송이어서 사실 아까 30분짜리도 다 날려먹고 지금 또 30분 찍었는데 어쨌든 좀 버벅된 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PC 버전으로 하는 이 강의들도 앞으로 좀 더 좀 안정되고 좀 더 좋은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